오늘 영상은 잡티를 지웠는데 다시 올라오는 분들, 그리고 잡티 제거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분들은 꼭 들으세요. 원장님, 오늘은 어떤 말씀 해주실 거예요?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피부가 좋다고 할 때 어떤 걸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약간 기미? 그렇죠. 이제 피부가 좋다고 보통 말씀하실 때 피부가 깐달걀 피부처럼 매끈해야 되고 모공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항상 나오는 게 잡티죠. 잡티가 없이 빨간 얼굴을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한 트렌드로 주근깨나 이런 것들을 또 선호하는 경향도 있지만, 보통은 피부에 잡티가 없어야지 좋은 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잡티 시술들도 많고 또 관리도 많이 하시는데, 잡티 해결해 보시려고 하면은 잘 없어지던가요? 아니요, 잡티는 진짜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잡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오히려 이런 잡티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없애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필링을 한다던가 해서 더 잘게 올라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검버섯이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겨울에 한번 전체적으로 레이저로 다 이렇게 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나고 한 두세 달 되면 또 착색이 다 올라와 가지고 오히려 했을 때보다 더 넓어진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잡티가 생기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잘 지우는지, 그리고 생활 중에서 잡티가 올라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잡티를 없애도 자꾸 올라오는 이유와 잡티가 해결되었을 때 그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색소가 지워도 계속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보통은 이제 색소를 지우시잖아요. 지우고 나면 한 2주 정도 되면 딱정이가 떨어지죠. 그러면 되게 맑아졌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멜라닌 색소를 지웠는데 그 색소가 다 없어진 것일까요? No, 이거는 색소가 다 없어진 게 아니라 겉에만 지워진 거고 멜라닌 색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표피층에 각질층이 있지만 맨 밑에 기저층이 있거든요. 여기에 멜라닌 세포라는 멜라닌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멜라닌 세포는 예민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멜라닌 세포가 예민해져 있거나, 아니면 이 멜라닌 세포에서 점점 올라오는 멜라닌이 아직은 그 중간층에 남아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겉에서는 색소가 없어져 보여도 없어진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색소가 계속 다시 올라오는 원인이 뭘까요? 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세포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멜라닌 세포에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얘들을 자꾸 건드리면 예민해지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은 피부를 자꾸 과도하게 문지르거나 어떤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자꾸 피부를 막 이렇게 문지른다든지, 아니면 사우나를 가서 때를 민다고 피부를 문지른다든지, 화장을 했을 때 화장을 지우면서 문지른다든지, 필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문지른다든지 하게 되면은 피부 기저층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자꾸 자극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도한 열이에요. 기미나 잡티를 지우려고 요즘에 레이저 토닝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토닝을 하시게 되는데 그 원리가 겉에 있는 멜라닌을 살짝 깨트려 가지고 배출을 시켜주는 그런 원리거든요. 이것을 열을 많이 주게 되면 우리 피부는 어때요? 피부가 건강하다는 거는 제가 예전에 피부 장벽을 말씀드렸잖아요. 피부 장벽의 대부분은 보습인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레이저를 준다는 거는 결국은 포토서말, 어떤 빛을 줘서 열로 바꿔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보습을 하지 않고 열을 계속 자주 주게 되면은 결국은 보습이 안 되기 때문에 예민해지겠죠. 열이 과다한 경우가 두 번째 원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미가 심해지는 경우는 임신했을 때 심해지잖아요. 또 생리 때 좀 심해지죠.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콜티졸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도 있죠. 콜티졸을 높이게 하는 그런 것들도 기미로 올라오게 할 수 있는데, 콜티졸이 올라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죠? 막 예민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콜티졸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도 기미나 잡티를 올라오게 하는 그런 원인이고, 아주 그 호르몬과 관련된 게 수면이죠. 그 수면할 때 나오는 뭐 멜라토닌이라던가 성장 호르몬이라던가 이런 호르몬들이 자는 동안에 잘 원활하게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잠을 10시에서 그 2시 골든타임에 안 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르몬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습관과 호르몬, 이 세 번째 원인이랍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조금 고쳐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을 안 바르는 거예요. 이게 피부 장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우리 피부 장벽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게 자외선 차단제거든요. 특히나 오존층이 많이 파괴되어 있는 현대시대에는 자외선 차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피부 보습에서 말씀드렸듯이 피부에 그런 노화를 담당하는 80%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외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하는 거예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피부를 너무 과도하게 문지르는 필링이라던가 뭐 레티놀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미잡티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기미잡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치료를 너무 자주 받지는 마시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받아주시고요. 꾸준히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런 치료와 더불어서 생활 중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무엇일까요? 피부 장벽을 보호하려면 보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피부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힐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관리와 더불어서 지금 피부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에는 또 병원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레이저뿐만 아니라 보습과 피부 환경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 요즘에는 꽤 많아요. 피부 보습을 할 수 있는 스킨 부스터 시술들 있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나 콜라겐이나 PRP 같은 시술들을 같이 동반해서 받아주시면은 피부 재생과 그리고 장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결국은 잡티를 없애려면은 피부가 건강해져야 되겠죠. 건강한 피부를 통해서 잡티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주세요. 결국은 피부가 건강해져야 색소도 덜 만들어진답니다. 우리가 잡티 치료에 대해서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뭐 한 달 안에 없애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피부를 건강하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부 관리를 받으신다고 하면은 3개월이나 6개월 이내에는 꼭 피부가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미 잡티는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는 피부 문제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